송하은 씨, 무슨 일입니까? 날카로운 목소리에 하은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민영 객실팀장이 문간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하은과 노인 사이를 오갔습니다. 팀장님, 하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 할아버님이 밖에서 길을 잃으신 것 같아서 규정을 모르십니까? 외부인을 직원 공간에 들이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물론 규정은 알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것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추운 날씨라서 하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일은 상부에 보고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한마음 감동사연 시작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주 그랜드 호텔의 유리문을 흔들었습니다. 송하은은 고객센터 데스크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펑펑 내리는 눈이 보였습니다. 제주도에 눈이 내리는 날은 드물었기에 마치 하늘이 그녀의 마음처럼 예측할 수 없는 날씨를 선물한 것 같았습니다. 하은 씨, 오늘 퇴근 후 회식 있어요. 옆자리 동료가 속삭였어요.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첫 정식 직장을 구한 그녀에게 회식은 아직 부담스러운 자리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주 그랜드 호텔에 입사한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시계를 흘끗 보니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마지막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호텔 유리문 너머로 이상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노인이 호텔 입구에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허리는 굽어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호텔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분명 노숙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이곳을 알고 있었던 사람 같은 친숙함이 느껴졌어요. 망설임 없이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하은은 동료에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은은 코트 단추를 채우며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깊게 패인 눈은 어딘가 초점이 없었습니다. 왜요? 왜요, MI? 노인이 영어로 물었어요. 순간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익힌 영어 실력이 이런 곳에서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YOUR이 at the 제주 그랜드 호텔 서 you looking for someone? 하은이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답했어요. 노인의 눈에 순간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엔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하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어도 일본어도 할 줄 아는 노인이라니. 여행객일까요? 하지만 옷차림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네, 여기는 제주 그랜드 호텔입니다. 할아버님, 추운데 잠시 안으로 들어오실래요? 하은이 이번엔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곳을 드디어 발견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은 노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밖에 있었던 걸까요? 직원 휴게실로 노인을 안내하면서 하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규정상 외부인을 휴게실에 들이는 건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 추운 날 노인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은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강태성입니다. 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태성 할아버님, 저는 송하은이라고 해요. 이 호텔 고객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노인은 따뜻한 차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눈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디스 호텔. I remember. 태성이 다시 영어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노인은 분명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언어가 자꾸 바뀌는 것도 그런 이유일 테죠. 할아버님, 혹시 연락할 가족분이 계신가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성은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시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하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녀는 세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기에 노인의 혼란스러운 대화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송하은 씨, 무슨 일입니까? 날카로운 목소리에 하은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민영 객실팀장이 문간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하은과 노인 사이를 오갔습니다. 팀장님, 하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 할아버님이 밖에서 길을 잃으신 것 같아서 규정을 모르십니까? 외부인을 직원 공간에 들이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물론 규정은 알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것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추운 날씨라서 하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일은 상부에 보고해야겠네요. 첫 직장에서 이런 실수를 하시다니. 그 말에 하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겨우 얻은 직장인데 이렇게 잃게 되는 건가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플리즈, DONT 블레임 허. 태성이 갑자기 영어로 말했습니다. It's my fault. 민영은 놀란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은을 노려봤어요. 10분 안에 이분을 밖으로 안내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민영은 말을 남기고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하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입사한 지 100일 만에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미안해요. 태성이 이번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은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 하은의 목에 걸린 열쇠고리가 노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래된 제주 그랜드 호텔 로고가 새겨진 열쇠고리였어요. 뒷면에는 T.Y. 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데키.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Where did you get it? 하은은 목에 걸린 열쇠고리를 만졌습니다. 어머니 이수진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제 어머니 것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셨죠. 하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태성의 눈에 갑자기 선명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순간적으로 치매가 사라진 것처럼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이수진, 당신은 이수진의 딸입니까?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낯선 노인이 어떻게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T.Y. 이니셜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어머니를 아셨나요?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성은 대답 대신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구나. 태성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의 마음속에 호기심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주 그랜드 호텔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은도 이곳에 취직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이유를 끝내 말해주지 않았죠. 할아버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와 어떤 관계셨는지 하은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치매의 안개가 그의 또렷한 순간을 다시 삼켜버린 것 같았어요. 그는 다시 일본어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에 한 걸음 다가섰다가 다시 멀어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노인과 어머니, 그리고 제주 그랜드 호텔 사이에는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에 걸린 열쇠고리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T, Y. 이니셜의 비밀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내일 민영 팀장과의 만남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더 급한 문제였습니다. 하은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또는 오래된 비밀이 모두 드러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집고 들어왔을 때 하은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어젯밤의 사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핸드폰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녀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하은은 작은 방에서 일어나 평소처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랜드파크 호텔 인사팀에서 온 전화였죠. 김하은 씨, 오늘 출근하시면 먼저 인사팀으로 와주세요.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하은의 가슴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 벌써 소문이 난 모양이었죠. 하은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인사팀장 박유진과 부장 한상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김하은 씨. 박유진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하은은 의자에 앉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알고 계시죠? 한상우 부장이 말했어요. 네, 로비에서 고령의 손님을 도와드렸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김하은 씨는 VIP 라운지 담당이었죠.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업무를 방해했고 호텔 규정을 어겼습니다. 순간 하은의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았어요. 그분이 도움이 필요해 보였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규정은 규정입니다. 박유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전에도 여러 번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하은의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잃어버린 손님에게 자신의 우산을 빌려준 일, 약을 놓고 간 노부부를 위해 약국에 다녀온 일, 그때마다 담당 업무에 집중하라는 경고를 받았었죠. 오늘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개인 물품을 정리하시고 퇴사 절차를 밟으세요. 한상우의 말이 마치 둔탁한 망치처럼 하은의 가슴을 때렸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어요.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돕는 게 규칙을 어긴 일이라면 저는 그 규칙 못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단지 업무를 처리하는 표정뿐이었죠. 하은은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짐 정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퇴사 처리 완료해 주세요. 하은은 라운지로 돌아와 자신의 작은 사물함을 열었어요. 동료들이 다가와 위로를 건넸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사물함 안에서 물건들을 꺼내며 하은은 작은 열쇠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죠. 별 모양의 오래된 열쇠고리는 언제나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 별을 바라보며 하은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8살 때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었던 그날 병원에서 의사가 건네준 유일한 물건이 바로 이 열쇠고리였어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별은 어두운 밤에도 빛나는 법이야.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해.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하은은 참았어요. 지금 울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열쇠고리를 꼭 쥐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을 잡은 것처럼 따뜻했어요. 하은아, 괜찮아? 친한 동료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응, 괜찮아. 하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갑작스러워서 너무 억울해. 내가 한 일은 잘못된 게 아니야. 규칙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은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리를 정리했어요. 3년 동안 일했던 곳을 떠나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로비를 지나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요. 강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하은은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수트를 입은 남자가 프론트 데스크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강 대표님, 저희가 지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은은 그 사람이 호텔 대표 강준호라는 것을 알았어요. 평소에는 보기 힘든 인물이었죠. 강준호는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갑자기 표정이 굳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이분이 확실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제 오후에 로비에 잠시 계셨던 노신사입니다. 그분이 제 큰아버지십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하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어제 도와드렸던 그 노인이 호텔 대표의 큰아버지였다니. 그분을 도와준 직원이 누구입니까? 강준호가 물었어요. VIP 라운지 담당 김하은이었습니다만. 당장 불러주세요. 하은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순간 프론트 매니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기, 지금 퇴사하는 중입니다. 퇴사요? 무슨 일입니까? 강준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프론트 매니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제 규정 위반으로 오늘 아침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준호의 얼굴이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었어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무슨 규정 위반입니까?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제 큰아버지를 도와준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요? 강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하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죠. 김하은 씨. 강준호가 갑자기 그녀를 향해 걸어왔어요. 당신이 어제 그 노신사를 도와주셨습니까?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해 보이셔서. 강준호는 잠시 하은을 바라보다가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김하은 씨 퇴사 처리 즉시 중단하세요. 제 사무실로 오시고요. 하은은 강준호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열쇠고리를 꼭 쥐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하은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는 너무나도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에는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 후에는 호텔 대표와의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죠. 큰아버지께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가끔 길을 잃으십니다. 강준호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는 하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었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큰아버지께서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셨을 거예요. 하은은 탁자 위에 놓인 명함을 바라봤어요. 강준호가 건넨 명함이었죠.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하은은 궁금했어요. 취직 제안일까? 아니면 그저 감사의 표시로 보상을 하려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어요. 하은은 어머니의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흐릿했어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나셨기 때문에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하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만난 노인의 얼굴도요. 왜 그 노인에게 이끌렸던 걸까?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도와주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을까? 엄마, 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하은은 속삭였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운명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하은은 창가에서 일어나 내일을 위해 옷을 준비했어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든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별처럼 하은도 자신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은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호텔 비서실에서 온 메시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강준호 대표님과의 긴급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호텔 본관 8층 대표이사실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은 며칠 전 부당하게 해고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왜 호텔 대표가 자신을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해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하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당당하게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고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다듬으며 어제 본 노인의 따뜻한 미소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미소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존심만큼은 지키자. 하은은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 늘 지니고 다니던 열쇠고리를 꺼내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별 모양의 이 열쇠고리는 하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이것을 만지작거리며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호텔 본관은 하은이 일하던 별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비, 높은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모든 곳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도착했을 때 하은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원래 침착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온몸이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서가 그녀를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하은 씨 오셨군요.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의 안내를 따라 대표이사실 문 앞에 섰을 때 하은은 잠시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단호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창문을 등지고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고 하은은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강준호. 호텔 그룹의 젊은 대표이사였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거대 호텔 체인을 이끄는 인물이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하은 씨 앉으시죠. 그의 말투는 딱딱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그가 가리킨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은의 인사 파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강준호의 말에 하은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규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해고는 취소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셔도 좋습니다. 순간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제 큰아버지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은의 머릿속에 어제 만났던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를 지었던 노인이 바로 호텔 대표의 큰아버지였다니. 그분이 대표님의 큰아버지셨군요. 네, 강태성이라고 합니다. 치매가 있으셔서 종종 혼자 밖으로 나가시곤 합니다. 어제는 정말 다행히 하은 씨를 만나셨네요. 강준호의 말투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노인을 도왔다고 해고를 취소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만 단지 그것만으로 해고를 취소하신다는 게. 하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은 앞에 작은 물건을 내려놓았습니다. 별 모양의 열쇠고리였습니다. 하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방 속에 지니고 있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떨리는 손으로 하은은 자신의 가방에서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두 개의 열쇠고리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 것처럼 보였지만 디자인은 정확히 같았습니다. 어디서 이걸 얻으셨나요? 강준호가 물었습니다.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이 열쇠고리는 내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죠. 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아버지 강태영 회장은 30년 전에 한 여성과 깊은 사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하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이죠. 방 안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복 남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준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열쇠고리를 특별 제작했고 둘만의 약속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가 갖고 하나는 그녀에게 주었다고. 하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 비밀스러웠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내 아버지는 멋진 사람이었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는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죠. 강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수진 씨를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던 평생의 의문이 이제야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버지, 강태성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끔 과거의 기억을 선명하게 떠올리세요. 어제 하은 씨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이수진 씨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만큼 닮았나 봅니다. 하은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은 항상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네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검사해봐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은 갑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방 안에 흐르는 정막 속에서 두 개의 별 모양 열쇠고리가 테이블 위에서 나란히 빛났습니다. 운명의 연결고리처럼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안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은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수없이 많은 밤을 뒤척였습니다. 괜찮아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문 앞에 서니 두려웠습니다. 숨 한 번 깊게 쉬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렸고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병실 안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창가 침대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성, 하은의 큰아버지였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하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아버지라는 호칭이 입에 붙지 않았지만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하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순간 하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코? 일본어였습니다. 하은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노인의 눈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루코-찬? 오랜만이네요. 노인은 계속해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하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과거의 기억이 뒤섞여 있다고 하셨어요.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야 만난 큰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루코라는 이름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은이에요. 하루코가 아니라.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은은 뒤를 돌아봤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 사람은 마치 늙은 하은의 모습 같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광대뼈,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닮았습니다. 강태영, 하은의 생부였습니다. 형?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성은 눈을 크게 뜨고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태영아. 갑자기 그의 일본어가 한국어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두 형제는 5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태영은 형의 손을 붙잡았고 두 노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하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이게 얼마만이냐? 태성의 목소리는 맑아졌습니다. 마치 치매의 안개가 잠시 거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1975년이었어요, 형. 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이었죠.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하은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영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형. 하은이에요. 하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태영은 하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하은아.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어. 하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상상했던 순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상과는 달리 분노나 원망보다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이수진 씨가 임신 중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어. 당시 우리는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했고 이수진 씨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 결별을 택했지.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 하은은 가방에서 어머니가 남긴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그 물건을 태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버지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이수진에게 준 첫 선물이었어.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쿄 여행 때 산 것인데. 병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태성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하루코 찬. 그렇게 닮았네. 모두가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하루코가 누구였어요? 태영이 물었습니다. 태성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만난 여인. 내 어머니를 꼭 닮았지. 그는 하은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착각했구나. 준호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강태성 회장님은 호텔 사업으로 일본에 오래 계셨어요. 그곳에서 여러 언어를 배우셨대요. 치매 증상이 시작되면서 언어가 뒤섞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큰아버지, 저는 하은이에요. 태영 아저씨의 딸이요. 태성의 눈이 잠시 맑아졌습니다. 태영이 딸. 그렇구나. 얼마나 닮았는지. 그때 태영이 하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하은아, 내 어머니는 어땠니? 행복하게 사셨니? 하은의 가슴에 묵직한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힘들게 사셨어요. 하지만 강하셨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제게 아버지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내 뿌리를 알아야 한다고. 태영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습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너희 곁에 있었을 텐데. 하은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창밖으로 석양이 병실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빈 공간을 안고 살아온 이들이 마침내 서로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이 갑자기 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영아, 내가 마지막으로 본 날,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다. 미안하다. 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찾으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었고 뿌리였으며 그녀의 일부였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하은의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병실에 저녁 노을이 더 짙게 물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끊어져 있던 가족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의 가슴속에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완전한 자신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봄바람이 호텔 창문을 살랑거렸습니다. 하은은 강준호의 사무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들어오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앉으세요, 하은 씨. 준호가 손짓하며 웃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제안이 있어서 불렀어요.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제안일까요? 하은 씨의 다국어 능력과 서비스 정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호텔에 꼭 필요한 인재예요.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국제 고객 서비스 부서 책임자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인가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성 호텔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치료에 도움을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해요. 하은의 마음속에 따뜻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에요. 하은이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여기 제안서가 있습니다. 천천히 검토해 보세요.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갈 수 있다니. 일주일 후 하은은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준비했습니다. 태성 레스트 라운지,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글로벌 휴식 공간이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 공간이었죠. 회의실에서 하은은 심호흡을 했어요. 떨렸지만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라운지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손님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은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국어 안내 시스템과 함께 노인분들과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제공할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하은에게 꽂혔어요. 준호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아이디어네요. 우리 호텔의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겠어요. 하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태성의 치매 치료는 조금씩 진전을 보였습니다. 하은은 매주 2번씩 그를 찾아갔어요. 다국어로 대화하는 특별한 치료법을 시도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어로 대화해 볼까요? 하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태성의 눈에 흥미의 빛이 돌았어요. 번주 매더머젤.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큰 희망이 보였어요.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놀랍네요. 몇 주 전만 해도 거의 반응이 없으셨는데. 하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노력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은, 준호, 태성, 태영은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어요.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첫 휴가였습니다. 태성은 예전보다 훨씬 또렷한 정신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람이 그의 하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아름답군. 태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바다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모두가 놀란 눈으로 태성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듣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태영은 갑자기 일어나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 결정했어요. 은퇴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형, 하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야?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일에만 집중했어요.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은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태영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하은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정민영이었어요.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영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민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 하은 씨를 오해했어요.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과였어요. 민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은 씨의 프로젝트가 호텔을 변화시켰어요.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의 갈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서할 때였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실수하니까요. 하은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봐요. 민영의 눈에 안도감이 비쳤어요. 정말 고마워요. 태성 레스트 라운지 프로젝트는 호텔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업계에서 혁신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하은의 아이디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특별한 선물을 들고 하은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거 봐요. 준호가 작은 유리 케이스를 내밀었습니다. 하은은 놀라 숨을 들이켰어요. 그 안에는 그녀의 낡은 열쇠고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 호텔의 상징이 되었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가족 화해와 연결의 이야기로요. 로비에 전시할 거예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작은 물건이 이제는 모두의 희망이 되다니. 정말 놀라워요. 하은이 속삭였습니다. 봄날 제주의 녹색 들판이 일행을 반겼습니다. 하은, 준호, 태성, 태영은 오름을 천천히 올랐어요. 태성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경치는 정말 아름답군. 태성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맑고 또렷했어요. 하은은 태성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맞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잠시 후 태성이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마워, 하은아. 내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기적이야. 하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성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준호와 태영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감사의 빛이 어렸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태영이 말했습니다. 하은은 따뜻한 봄바람을 느끼며 미소 지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고 새로운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을 하은은 이제 알았어요. 네, 우리는 가족이에요. 하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주의 바람을 타고 멀리, 아주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한마음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